네, 진성주입니다. 주식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지지와 저항,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지지와 저항 설명드릴 때 박스권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해서 지지를 따로, 저항을 따로, 박스권을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은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지적 저항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박스권 설명드리면서 박스권 매매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박스권 매매 정말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고 제가 예측한 종목, 제가 더 간다 덜 간다를 예측한 종목에 대해서 두 개 종목 혹은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박스권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에서 박스권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박스권은 왜 존재해야 될까요? 개미만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한 차례 상승하고 개미들만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 무조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미수 쓴 사람 혹은 마음이 바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니야, 무조건 더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인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만 있는 주식은 무조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박스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박스권이라고 하는가? 특정 구간을 지지하거나 특정 구간에서 저항을 받거나 특정 기간 동안 여기서 특정 기간이라는 것은 뭐 단기간, 중기간, 장기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횡보를 보이는 것. 이것이 저는 박스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이라는 단어와 횡보라는 단어가 과연 적합할까요, 여러분? 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전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전고점이 되는 겁니다. 상승을 했고, 전저점에 도달했고, 지지를 받아서 다시 상승을 하고, 전고점에 못 올라가고, 다시 전저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전저점 도달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것이 이 두 개의 전 저점은 여러분들 어떤 용어를 쓰십니까? 쌍바닥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쌍바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지지가 나와서 두 번째 여기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서 상승을 했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뭐라 그러죠? 삼중바닥이라고 그러죠. 삼중바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은 강력한 저항의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중 바닥을 찍고 주가 상승하게 되면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장기간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런 장기간 박스권을 보인다. 해서 이 전고점을 첫 번째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밀리고 다시 이 고점을 도달했을 때 우리는 개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과연 왜 이 구간에서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찍고 지지를 보였고 첫 번째 저항 구간에서 이 전고점 구간에서 전고점은 당연히 저항 구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것을 다른 식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푼다? 그런 강의는 가급적 듣지 마십시오. 전고점 구간은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게 머릿속에 탁 틀을 잡아 놓으십시오. 아니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으로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아, 정말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서 특이한 케이스를 연구할 때 그때 쓰는 것이고, 대부분은 저항에서 반드시 저항이 이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 구간에서 다시 밀리고 다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저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 또 저항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번에는 저항을 뚫고 새로운 시세를 표출할지, 그거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종목,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100개 종목 중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측한, 제 강의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 종목이 반드시 더 간다, 그리고 무조건 더 간다. 저는 주식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 반드시라는 단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지 않지만 진성준은 운명적인 일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예측을 해서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운명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간다, 혹은 절대적으로 간다, 이런 표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실 때는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양분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자기 확신에 취하게 되면 세력들에게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V원택이라는 종목, 2021년 1월 26일 날 고점입니다. 이 고점을 찍고 주가는 우하향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돌파 시도를 할 때 대부분 첫 번째 돌파 시도에서는 저항 구간을 만나기 때문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고점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난 이후에 지지를 받게 됩니다. 특정 구간. 이 구간이 코로나 팬데믹 때의 과대 낙폭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저점을 기점으로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고점에 도달을 합니다.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진성준은 다른 액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고 다시 올라올 때 제가 제 제자들한테 사야 된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왜 무조건 간다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지지와 저항의 원리입니다. 지지하는 곳은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는 것인데, 이 지지하는 곳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곳을 찝적거린다? 그럼 지지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료 강의에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삼중바닥을 지키지 못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삼중바닥, 그렇죠? 예, 예, 예. 삼중바닥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그 구간이 강한 저항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쌍바닥에서는 트랩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임펄스를 주면서 세력들이 트랩 구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어요. 하지만 삼중바닥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고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항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저항이 강한 개미들이 몰려 있는 구간을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올라오고 있느냐? 그러면 무언가 원하는 것이 더 있을 것이다. 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의 땡땡땡땡.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스 재료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왜 얘가 이 무서운 시체들이 살아있는 이곳을 계속 찝쩍거리는 것인가? 무엇을 동반해서 바로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러면 재차, 방금 말씀드린 재차 저항 구간을 찝쩍거릴 때 이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할 때 주식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예측하기를 이날 8월 31일 날 더 간다. 이건 무조건 더 가게 되어 있다. 왜? 지지 구간을 찝쩍거리면 안 되는데 자꾸 찝쩍거리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항 구간을 계속 찝쩍거리면 안 되는데 재차 찝쩍거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뚫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바닥, 쌍바닥, 삼중바닥. 자, 삼중바닥을 지켰어요. 근데 다시 또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중바닥, 오중바닥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 해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축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을 계속 찝쩍거린다? 그러면 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 펀더멘탈 따지지 않고 차트 캔들만 보고 거래량만 보고도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V원택을 예로 드렸고 다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에 고점 뭐,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 구간이 전고점, 그죠? 한번 돌파 시도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합니다. 한 번 돌파 시도할 때는 머리만 조금 내밀고 얘들아, 내가 올라왔어. 탈출 기회를 줄게. 좀 줘봐.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리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전고점 돌파 시도를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럼 재차 시도를 할 때는 어떤 다른 시그널이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가져도 됩니다. 재차 시도를 할 때는. 그래서 재차 시도하고 그 박스권의 장기간 요 정도라고 해두죠. 이런 박스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시세를 주더라. 어떻게? 이렇게 시세를 주더라. 다음 박스도 마찬가지죠. 이 박스권을 요 박스를 돌파할 때는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큰 시세를 주더라. 그게 박스권입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죠? 차트만 보고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차트가 모든 것을 답하고
차트만 보고 매매해라. 기업 공부 전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셔야 될 때는 기업이 성장주냐 성장주가 아니냐, 미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에 상승과 기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박스권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박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박스가 보이는 것이죠. 장기간 박스권,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박스권인데,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 차례 시세를 주고 장기간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이에 따라서 추세선을 어떤 방법으로 그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어서 아래에서 그어서, 이 부분이 삼각수렴 패턴인데 이 구간이 변곡이다. 그래,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시세를 한번 주겠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전고점 2021년 이 고점을 한 차례 왔고, 여기서 다시 뭐 두 차례 왔을 때, 이 두 차례 올라왔을 때 이 박스권의 저항 구간을 뚫어 보겠다. 그럼 세 번째라고 볼 수도 있죠. 보는 이에 따라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자, 이 고점을 여기에 고점, 여기로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고점 돌파 시도한 것이고, 또는 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다 누구의 판단이 옳고 누구의 판단은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모두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점을 여기서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아니면 뭐 여기를 기준 삼아도 됩니다. 저는 여기는 기준 삼지 않고 이곳을 기준 삼겠습니다. 여기 다시 올라온다면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뉴스, 재료, 그것이 정말 이 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이냐, 그때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동반돼야 이 박스권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발견해서 그 매매, 뭐 단기 매매든 트레이딩이든 혹은 들고 가는 매매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지하는 곳을 계속 찝쩍거리게 되면 그것은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저항 구간을 계속 찝쩍거린다면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세를 주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세력주들이 차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을 세력이 있고 모든 종목이 세력들이 차트를 움직인다, 이렇게 컨빅션을 가져버리면 주식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 돈 벌기 쉽죠. 차트만 보고 매매해버리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이 차트에 대한 지지와 저항, 박스권에 대한 강의는 기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매매 기법이고, 본래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바텀업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해서 어느 정도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끝낸 이후에 종목 선정을 겸하시면 이런 박스권 위치에서 정말 전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발굴해냈을 때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온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드림텍에 대한 전고점 돌파는 단순히 차트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 기업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서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영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